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개혁신당의 내용을 겪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선거운동의 정권은 이낙연파는 이낙연에 있다. 그리고 이준석은 법적 대표는 이준석이다.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총선 캠페인 주도권이 그 다음에 배복주 입당으로 파열음이 생겨 있고, 양대 세력은 이제 전면전으로 갈등이 터진 거죠. 김종민 의원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이준석을 겨냥해 가지고 지지자만 같이 가면은 이재명식 개딸 정치하고 다를 바가 뭐냐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은 내일 최고위에 표결할 건데 무슨 기자회견이냐, 분리해서 그런 거면은 부적절하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제3시대 통합정당 개혁신당의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였거든요. 그 다음에 입당하고 공천 문제, 그걸 놓고 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죠. 통합 초창기부터 곳곳에서 이제 파열음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양대 세력인 기존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전면전. 자,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 두 판은 원래 애초부터 물과 기름의 차이라 어울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있고, 원래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가치관이 또 다른데, 자기들이 이제 당에서 나와서 공유할 점, 세력 초창기에는 세력이 약하니까 좀 세를 불리자, 일단은 몸집을 불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싸울 수 있는 제3지대를 만들자, 빅텐트를 만들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빅텐트가 아니라 이게 빈텐트로 가는 거 아닌가. 결국 다 그 텐트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낙연도 자기가 이준석 밑에서 영원히 2인자 노릇 하기 싫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젊은 정치인으로 뭐 이낙연을 밀고 자기가 그 밑에서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애초에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지는 않았죠. 이건 처음부터 물과 기름 사이로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다. 시간이 문제고, 언젠가는 이 당도 제3세계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 세력으로는 안 된다. 제3지대를 논했지만은 이 제3지대도 어느 정도 세력이 커져가지고, 커지면은 자기도 그 논리에 아마 그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거예요. 결국 자기 당도 몸집을 키워서 큰 제1야당이나 제1여당 이런 쪽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가 민주당과 국힘당, 민주당과 그죠? 전에 민정당, 한나라당, 그죠? 새누리당, 뿌리가 다 같은데 그 양대 세력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3지대, 제3정당은 극히 제3, 4, 5당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세력을 키워봐야 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당도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벌써부터 내분이 삐걱거리고 그러잖아요.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원들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을 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않는 한 이재명을 넘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끌어내리게밖에 되지 않고 이재명을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준석도 결국에는 마찬가지고요.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온 순간 새롭게 해보려고 했다면은 차라리 다른 여기저기 당을 끌어모으지 말고 차라리 최대한 이낙연파는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된다. 그냥 순수한 이미지로 갔었다면은 탈당 효과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많은 젊은 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신선한 또 감동을 받고 새를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뭐 이것저것 잡탕밥이 다 되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자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새로운 미래 출신 김종민 최고위원도 그죠 이낙연하고 같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기자회견 열어서 이준석 공동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근데 비판의 이유가 자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이준석 공동대표가 선거정책 정반을 지휘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선거운동의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2월 9일 통합신당 합의를 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이낙연으로 정한 거 아니냐. 선거운동 정권이 이낙연에 있다는 것이 합의의 정신이다. 그러면서 이낙연을 빼고 이준석에게 그냥 다 맡기자는 거는 이거 합의 정신을 깨는 거다. 이낙연 무시하면은 이거 합의 정신 깨는 거다. 1대1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헌법을 국무회의에서 바꾸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헌법을 바꾸려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전체 국민 투표에 이겨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국무회의에서 바꾸는 거하고 똑같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요구를 존중한다.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마음대로 해주게 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주요 절차는 최고위원회에서 검토하자는 거다. 그게 잘못이냐? 그게 발목을 잡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소한 논의하지 않으면 그 이재명 대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이 자꾸 이낙연 대표의 허락을 받고 하려니까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동력 아무리 있어도 엑셀만 있는 차는 사고 난다. 브레이크. 가끔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차를 탈 수 있느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 관련해서 법적 대표인 내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힌 것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는 이준석 계열은 이제 배복주 씨를 절대 보호하거나 그와 같이 가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 누구인지도 모른다. 공천하자는 사람도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은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계는 배복주 씨를 절대 보호하거나 그와 같이 가야 된다는 사람은 우리는 없다.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공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다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은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좀 논의하자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가 전장현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된다면서 증거가 있으면은 검토해서 처리하면 되고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방식은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이제 공격을 했죠.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는 지지자들의 여론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라. 지지자하고만 같이 가는 건 좋은 정치가 아니고 이재명 개딸 정치도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존중해 달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자 이제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공보문을 통해서 입장문 내고 여기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그 김 의장은 배 전 부대표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당원의 자격 심사는 모든 정당이 하는 건데 이를 하지 말자는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누구를 밀어넣기 위해서 당원 자격 심사에 반대하느냐 지적하고 그리고 특정 인사에 대해서 공천할 수 없고 당직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문제가 된다면은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야겠다면서 뒤로 이야기하는 건 그놈은 정당하냐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분도 오판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정책 정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정책위 의장 2인과 상의해서 하부민상의 법적 대표 이준석 대표가 정결로 정책 발표를 하자는 이야기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 예,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정결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김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 내용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월요일 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표결을 하기로 한 건데 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지 모르겠다. 표결 결과가 불리할 거고 그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전날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예고했다가 예정 시각 1시간 전에 회견을 취소를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은 이제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예고했던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죠. 16일 오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7일 오전, 오늘 오전에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야기를 했고 16일 예정된 최고위도 갑작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최고위 연기를 두고 정의당의 유호정 전 의원, 배복주 전 부대표 개혁신당 합류건에 대해서 이준석 공동대표, 이낙연 공동대표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추측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오전 9시에 1시간 전에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그리고 그 전날 개혁신당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밤 늦게까지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결정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회의 과정에서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갈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박정희 한판승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당이다. 이게 맞는 평가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기름으로 생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나이도 맞지 않고 가치관도 맞지 않고 서로, 그리고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없는 거죠. 서로 이준석과 이낙연이 둘이 이 만만치 않은 신세대와 구세대의 어떤 대결점이랄까? 뭐 그런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합쳐졌기 때문에 융화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물과 기름으로 아예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그죠? 양양자 씨도 이준석과 이제 합당을 했는데 원내대표인데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다가 가치와 비전, 철학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정치적 세력 교환만으로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면, 이런 말은 맞죠. 말 자체는 맞습니다. 좌우나 진보 보수나 이념이나 정파 낡은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건너가야 된다. 과거에 익숙한 구태와 결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의 가치로 건너가야 된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아주 말은 좋죠. 새로운 미래의 가치.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존의 구 정치는 뭐 낡은 가치다. 낡은 건 버리고 새술은 새부대로 담아야 된다. 이제 말 자체는 맞지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좌우 진보 보수 싸움이 있고 이념과 정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민주 자유와 그다음에 뭐
좌파, 친일파 이게 같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새로운 가치로 들 수 있나요?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털고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죠. 근데 지금 현실 정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편 타당한 그런 가치를 갖지만 가치관이 좌우를 떠나서 정말 공정과 상식 그리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공정과 상식의 가치 하에서 모든 많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빅텐트 제3신당으로 해서 아무리 새를 놀리려고 해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작 단계부터 이런 내용은 예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차라리 이낙연 당을 받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낙연도 그죠? 이준석 당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지 말았었어야 되죠. 자기들의 세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시작을 했고 몸집도 크게 불려야 되고 현역 의원들이 또 많이 참여하게 될 때 정부 보조금, 국회 보조금 이런 거 지원도 바래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성을 잃어버리니까 탈당 효과가 나오는 거죠. 개혁신당의 취지에 동의했다가 탈퇴하겠다. 결국 알고 보니까 이준석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고 유호정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도 전혀 그죠? 전혀 공감력을 얻기가 좀 힘들고 아무튼 짬뽕인지 짜장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합당이 다 능사가 아니죠. 합당이 능사가 아니고 이거는 짬뽕도 아니고 짜장도 아니고 짬짬뽕이 돼가지고 맛이 좀 이게 짬뽕 맛도 아니고 짜장 맛도 아니고 맛이 애매모호한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의 이 표정을 보세요. 두 사람의 표정. 조응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민주당을 나가서 자기들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고 하지만 보편타당한 이 공감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김종민, 조응천, 이낙연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국 힘을 점점 가면 갈수록 잃어버리고 묻혀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 이번에 내용 사태, 개혁신당의 내용 사태는 이거는 시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고 그게 의외로 생각보다 더 빠르게 터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에는 얘네들도 또 이 사람들도 헤어지고 깨지고 또 이합집산해서 눈치 보다가 또 기회가 되면은 이낙연은 또 민주당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은 또 다시 기웃거리고 복당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응천, 김종민 이 사람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이렇게 하다가 힘을 만약에 잃어버리면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손 내밀면은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또 다시 손잡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재 보는 견제는 그렇습니다. 정치 판도를 보니까 또 잠깐 떴다방식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걸 기대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낙연 세력과 민주당 세력을 또 유호정 정의당 탈당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순수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석해져 버리는 이것 죽도 박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서 메리트를 잃었다. 밥맛이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별 큰 관심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떴다방 할 때는 가게 오픈할 때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빨인데 오픈빨 지나면은
별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정치 세력의 제3의 빅텐트를 추구를 했지만 이게 빅텐트가 아니고 큰 게 아니고 빈 텐트다. 결국 텐트를 쳤지만은 하나 둘씩 다 떠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헤게모니 장악하려고 그죠? 정권을 장악하려고 서로 싸우다가 이 사람들도 결국 흩어져면서 각자 도생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